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굶주림, 갈증, 그리고 시민 저항이 혁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1세기 중반에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나라의 수도 테헤란입니다. 이제 이 고대 도시는 역사상 최대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쿰, 이스파한, 마슈하드, 하마단, 심지어 테헤란까지.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은 역사상 가장 큰 시민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에 질렸습니다. 정권은 자신의 무능력으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갈증과 굶주림으로 미치게 만들었다. 2025년 12월 말에 발생한 시위는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대규모 내전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봉기는 이란의 31개 주에 있는 70개 이상의 도시를 휩쓸고 있습니다. 뱀은 말라버렸고 주요 시장은 문을 닫았으며 정권의 깃발은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양동이 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중반에 테헤란은 핵 강국에서 물을 구걸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는 이란 정권은 자국 수도에서조차 국민에게 물 한 방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웃 국가들에게 물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료빵을 위해 줄을 서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손에 깡통을 들고 집으로 가져갈 플라스틱 물통을 얻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아닌 공기와 무력함의 소리만 흐릅니다. 이것이 문명이 붕괴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수드 페제쉬키안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테헤란의 이전이 필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란의 임박한 물 파산 재앙은 자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구조작전인가? 아니요. 해결책은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 계획으로 수도를 테헤란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1000km 남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약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물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는 제로데이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 착취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학적 실수 중 하나가 호수의 심장부의 단검처럼 꽂혔습니다. 바로 순교자 켈란페리 고속도로입니다. 우르미아와 타브리즈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이 15km의 제방도로는 호수를 문자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도로 건설은 물의 자연순환을 멈추게 했고 폐정물 축적을 가속화했으며 호수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한때 하나의 호흡하는 생명체였던 호수는 이 고속도로에 의해 질식되어 두 개의 별개의 죽어가는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수치는 감소가 아닌 멸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300억 입방미터의 수량을 가졌던 호수는 이제 그 부피의 95% 이상을 잃었습니다. 한때 배가 다니고 관광객들로 붐비던 해변은 이제 독성 소금 사막으로 변해 수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버려진 부두가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는 호수가 더 이상 영구적인 수역이 아니라 계절적 간구에 의해 형성된 일시적인 웅덩이임을 확인합니다. 이 그림은 자연의 변덕이 아닙니다. 이는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실행되며 완료된 생태학적 범죄입니다. 해결책은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 계획으로 수도를 테헤란에서 1000km 남쪽 사막 한가운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며 약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물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지하에 있는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디어가 기후변화로 무시하는 기술 용어, 집안 침하입니다. 테헤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올해 비가 적게 온 경우가 아닙니다. 테헤란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과학적 데이터와 위성 분석은 우리에게 무서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테헤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일부 지역은 매년 35cm의 속도로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35cm를 시각화해보세요.
그것은 베니스의 연간 침하율의 수백 배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3년마다 1m씩 가라앉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콘크리트도 강철도 어떤 공학적 경이로움도 이렇게 빠르고 불안정한 집안 움직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 벽의 미세한 균열은 사실 건물의 비명입니다. 인도에 갑자기 생기는 균열은 땅이 더 이상 너를 지탱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영구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구적일까요? 여기에는 재난의 가장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하수 저장소는 토양을 위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물은 토양의 구멍을 채우고 그 위에 도시의 무게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무자비하게 추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는 말라버리고 위에 있는 수백만 톤의 도시 무게에 눌려 압축되고 굳어집니다. CSIS 위성 분석에 따르면 테헤란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된 거대한 가스 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하철 터널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레일이 선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여기에 인구를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한 진짜 이유입니다.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우리를 강타했다고 말하는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입니다. 이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테헤란을 말리는 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 수익과 부패입니다. 파산한 회사는 문을 닫고 간판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파산한 수도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테헤란 거리의 길고 절망적인 줄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료빵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급 전자제품을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발코니나 욕실에 놓을 플라스틱 물탱크를 사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현장에서 보도한 이 이미지들은 제로데이의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권에 물이 있다는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챙기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여성이 MBC 뉴스 마이크의 상황을 요약합니다. 압력이 너무 낮아서 아무것도 흐르지 않아요. 며칠 동안 목욕을 할 수 없었어요. 물이 떨어지면 문명의 얇은 겉모습이 빠르게 벗겨집니다. 위생이 무너집니다. 테헤란에서는 물 흐름이 부족하여 하수 시스템이 막히고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즈과 같은 중세의 질병이 21세기의 고층 건물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장관 아바스 알리 아바디가 12월 3일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는 실제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권의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다. 장관은 우리는 이웃 나라로부터 물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수년간 숨겨왔던 부끄러운 진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고백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지역 강대국에게 이 문장은 외교적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테헤란 행정부는 우라늄 농축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잔을 채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측면은 이란이 물을 구걸하는 문 앞의 주소였습니다. 현대 이란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자원을 얻기 위해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의 쇠퇴와 지역 계층에서의 무력함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그렇다면 위기가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가? 기후과학자 나세르 카라미의 분석은 우리에게 이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라미는 이란의 현재 수자원은 기껏해야 5천만 명의 인구만을 지탱할 수 있다고 쓴 현실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란의 인구는 빠르게 1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고갈된 자원을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구의 2배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불가능한 방정식은 국가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굴욕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정권은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가상 수입수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용어는 사실상 농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들판을 말리고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1979년 혁명 이후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자급자족 국가의 동화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저항 경제 교리는 무너졌고 식량 의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란의 식량 안보는 이제 외국 공급 업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는 사실상 주권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자급자족 국가 교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제 호수가 죽었으니 사람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00억 톤의 유독성 소금이 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만 명의 폐에 소금 쓰나미처럼 채워집니다. 타브리즈와 오르미아에서는 호흡기 질환과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스실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고갈되면 정글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물 마피아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 생태 재앙이 이란과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우르미아 호수 위기는 단순히 이란 정권의 환경 관리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자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은 이란 관리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가장 어두운 악몽에서도 보고 싶지 않을 기후로 인한 국가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환경부 전직 관리들과 국제 관찰자들의 보고서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그려냅니다.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소금 폭풍이 예측된 최대 강도에 도달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600만에서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이동 중 하나로 민족 이동 규모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1,5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테헤란? 수도는 이미 자체적인 물 위기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으며 교통과 대기오염이 도시를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테헤란은 수백만 명의 새로운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수도의 기존 사회적 긴장을 한계점으로 몰고 가며 거리 충돌과 정권에 대한 봉기를 촉발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웃 국가들이 될까요? 이란 북서부에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은 필연적으로 터키 국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을 떠나 서쪽과 북쪽의 더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난민 위기와 국경 보안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나토 국경에 부담을 주며 이란과 이웃 국가들 간의 심각한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할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생태 붕괴는 이웃 국가들로 수출되는 불안정성의 패키지가 될 것입니다. 물이 고갈되면 문명의 얇은 겉모습이 빠르게 벗겨집니다. 위생이 붕괴됩니다. 테헤란에서는 물 흐름이 부족하여 하수 시스템이 막히고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중세시대의 질병이 21세기의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공포 영화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물이 고갈되면 마르는 것은 수도꼭지만이 아닙니다. 법도 마릅니다. 그리고 법이 끝나는 곳에서 정글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새로운 권력 중심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물 마피아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즉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 댐뿐만 아니라 도시로 들어오는 물 탱크 차량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은 더 이상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정권은 물을 충성스러운 지역, 정부 건물, 군사주택에만 공급하면서 가뭄을 통해 시위 가능성이 높은 빈곤 지역을 통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자원 독재입니다. 오늘날 테헤란의 뒷골목에서는 깨끗한 물 1리터의 암시장 가격이 휘발유 1리터 가격의 10배입니다. 중산층 이란인은 자녀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월급의 절반을 씁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들은 물탱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배고플 때 배부르게 자는 사람은 우리 중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던 문화가 이제는 내 이웃에게 물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한다는 생존 전투로 변했습니다. 사회적 신뢰는 물 증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편집증뿐이다. 이 혼란에 대한 정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과학적 인프라 개혁? 아니, 답은 또다시 환상이었다. 인공강구.
그러나 갈증만이 테헤란 사람들을 기다리는 죽음의 형태는 아니다. 사라지는 불이 남긴 공백을 채우는 것은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독입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 우리는 혁명수비대 비행기가 비를 내리게 하려는 시도로 하늘에 화학물질을 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배기 물리학은 성직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습기가 없는 공기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단지 비싼 실패로 끝나는 가스 살포에 불과합니다. 테헤란 주변의 습지와 호수가 말라버렸을 때 그들은 단지 갈라진 땅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농업용 살충제, 중금속, 산업 폐기물로 축적된 유독한 침전물을 남겼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유독한 침전물이 소금과 먼지 폭풍의 형태로 1,400만 명의 폐를 채웁니다. 테헤란의 의사들은 신비로운 기침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느린 질식입니다. 도시는 생물학적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갈증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중독과 질식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출의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마크란 해안으로의 이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000억 달러의 환상이며 환영입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이 빈 국고에서 이 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엘리트, 지휘관, 그들의 가족을 위한 무균의 호화롭고 안전한 거품을 사막에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1,4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 노동자들, 교사들, 학생들은 테헤란의 잔해 아래 그들의 운명에 맡겨집니다. 정권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명확하고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국가에 의해 버려진 이 수백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목마른 집에서 죽기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인류 역사는 물이 고갈되면 이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이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NCR이란이 발표한 보고서와 현장 이미지에 따르면 테헤란에서 북쪽으로 카스피해 연안의 길랑과 마잔다란 주로 물 난민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돈으로 차량을 빌리고 가방을 싸서 물과 녹지가 있는 유일한 곳인 북쪽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분쟁 지역입니다. 길랑과 마잔다라는 이미 자원이 제한된 혼잡한 지역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테헤란에서 오는 외부인들로부터 그들의 땅과 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차량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현지 주민들이 집을 잃고 있습니다. 이라는 자원, 내부 갈등을 둘러싼 전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난 10년간 이란에서 가장 큰 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유가 아닌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에 미친 군중을 막을 수 있는 경찰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이란이 국경을 넘을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초강대국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지도에 있는 그 하얀 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거대한 하얀 점은 지리적 형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설치한 생물학적 시한폭탄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호수인 우르미아 호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생태학적 범죄 중 하나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테헤란의 엘리트들이 물 흐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돌리는 동안 그들은 100억 톤의 유독한 소금 구덩이를 남겼습니다. 이 재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만 명의 배의 죽음을 조용히 실어 나르는 거대한 소금 폭풍이 국경을 초월하는 위기를 알립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랄의 재앙의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치명적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버전입니다. 이 상황으로 촉발된 인구 지진은 이란의 국경을 넘어 터키를 포함한 전체 지역을 흔들 파도의 난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르미아 호수 위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 붕괴의 증상입니다. 이란은 자원을 보충하지 않고 소비하는 관리 접근 방식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단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는 금전으로만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 건강, 미래, 그리고 잠재적으로 국가의 존재 자체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지리학이 복수를 하고 있으며 이 복수는 어떤 군사력이나 이념적 선전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이 만든 소금 사막에 갇혀 있습니다. 인류가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자는 분명합니다. 한 세대가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유산을 소비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유독한 먼지 더미만 남겼습니다. 그 말에는 호수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의 모든 입자는 이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경고의 불이며 이 경고의 불은 중동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국경은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미사일은 이적을 맞출 수 없습니다. 파괴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한 우물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란에게는 이제 자정까지 5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정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새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